안녕하십니까. 코르쇼의 단도 이야기. 오늘은 지난번 말미에 말씀드렸던 금붕어에 관한 이야기, 금붕어와 도박 중독자 어떤 게 닮았고 또 도파민 중독으로 인해서 도박 중독자들은 어떤 피해를 안고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좀 바뀌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랑 금붕어랑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금붕어 어떻게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 물고기라 그러면 새와 함께 머리가 나쁜 그런 동물로 우리가 아주 인식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억력 3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물고기를 키우시면은 배 가서 모이를 주잖아요. 금붕어 밥을 주는데 처음에는 밥을 먹으려고 모여들죠. 근데 이게 만약에 패턴이 돼요. 같은 시간에 동일한 사람이 어항 앞에 오게 되면은 나중에는 밥을 안 줘도 이걸 지속적으로 녀석들한테 학습을 시키면은 머리가 나쁘지만 이 패턴을 익혀요. 그래서 나중에는 앞에 가서 밥을 주지 않고 손으로 이렇게만 해도 배 모이가 없어도 계속 그렇게 뻐끔뻐끔하고 다녀요. 더 나중에는 손도 안 해도 그냥 앞에만 지나가도 얘들이 뻐끔뻐끔 하면서 그 먹이를 먹으려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말이죠. 그러고 돌아다녀요. 또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를 여러 마리를 키우다 보면은 주인이 오는 거를 아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이 오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몰라도 한 마리가 거기로 가면은 나머지 애들도 군중심리처럼 우르르 가가지고 모여들어서 똑같이 허공에다 대고 입을 뻐끔뻐끔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먹이를 먹으려고 애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뭐가 공통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카지노를 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공짜 커피와 음료수를 주죠. 그리고 해외로 가시면 아마 좋은 호텔도 주면서 숙박까지 다 해결해 줄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지금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보통 일주일 동안 출석을 하면 한 10만 원에서 30만 정도의 돈을 주고 한 달 출석하면 50만 원의 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카지노 사장이나 도박 사이트 토사장들이 짱구여서 이런 멍청한 짓을 할까요? 아닙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의를 주는 거예요. 주인이 앞에 가서 요렇게 먹이를 몇 번 주면 금붕어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배 가서 계속 뻐끔뻐끔하고 먹으려고 돌아다니고 애써요. 근데 나중에는 손짓을 안 해도 지나만 쓱 가도 알아서 얘네들이 모이고 뻐끔뻐끔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우리는 돈을 따려고 충전을 하죠. 예를 들어서 금붕어가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움직이는 노동력, 그것을 비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돈을 따기 위해서 어떡하죠? 베팅을 하죠. 우리의 돈을 베팅을 하죠. 처음에는 베팅을 하면은 먹는 게 있어요. 분명히 딴 게 있으니까 여러분은 계속 베팅을 하고 많이 잃었을 거예요. 금붕어들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이동해서 운동한 만큼 먹이가 입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화돼 버리면은 먹이가 없어도 계속 그 행동을 하죠. 왜냐면 들어왔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도박도 이 땄던 기억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내가 돈을 지금 잃고 있지만, 즉 내 입속에 지금 먹이가 안 들어와도 계속 그 습관적으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물고기들처럼 바보 같은 군중심리에 의해서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옆에 애가 돈을 거니까 또 따라서 또 도박을 하고, 돈이 나중에 따고 못 따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 도박하는 행위 자체. 그러니까 군중심리에 의해서 똑같아요. 물고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르르 물려가서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거죠. 먹이가 들어오던 안 들어오던 앞에 한 마리가 먹은 것처럼 아니면 먹을 게 있는 것처럼 달려들면 나머지 애들은 그냥 우르르 따라 들어가서 똑같이 돈을 거는 겁니다. 이게 사실 합리적인 뇌가 있다면, IQ가 있다면 안 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몇 번을 가서 허탕을 쳤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 주인이 와서 여기서 손을 이렇게 했는데 떨어져서 물에 파동이 있고 아니면은 뭔가 내 냄새가 나거나 변화를 확실하게 느꼈을 때 그때 가도 늦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왜냐? 욕심 때문에, 혹은 습관적으로 사는 대로 살아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화 만들려고 이 도사장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출석 체크를 시키고, 출석 체크를 다 하면은 돈을 주고, 또 매일매일 충전을 하면은 돈을 또 주고, 잃고 나면 또 나가지 말라고 위로금 주고 이러는 겁니다. 가끔씩 와서 또 돈을 줘야지. 물고기들도 물론 기억력이 3초라고 하지만 가끔씩은 와서 또 이렇게 주는 게 있어야지 또 와서 물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돈을 많이 잃고 열받아가지고 나간다고 탈퇴하겠다고 해도 토사장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여러분들 슬슬 길을 살려주죠. 왜 그러시냐고, 사장님. 한번 놀다 가시라고 또 엄청난 양의 모의를 줍니다. 바로 보너스 머니를 주죠. 그리고 그 돈 심지어 바로 출금해도 된다고까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독된 상태에서 그 돈 출금이 가능할까요? 절대 못해요. 내가 지금 굶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거기 돈을 10만 원 넣어주면 그 돈 또 바로 베팅합니다. 그게 바로 중독자의 고장난 뇌 구조입니다. 결국은 돈이 얼마 있던 간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베팅하는 순간 내 돈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맡겨져서 놀이에 쓰이는 도구일 뿐이지, 돈이라는 건 사실 내가 화폐로서의 가치를 하려면 내가 이것으로 뭔가를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거기 1억 있으면 뭐합니까? 빼서 쓸 수가 없는 걸. 이게 물리적으로 뭔가 누가 막아서 못 빼는 게 아니에요. 내 뇌가 고장났기 때문에 뺄 수가 없습니다. 거기 돈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거기 있어야지 내 돈이 더 불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내 머릿속에 강력하게 아주 박혀있기 때문에 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바보같이 습관적으로 먹이가 주어지지 않아도 패턴으로 그냥 반복되는 손해가 와도 계속 한다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건망증이에요. 3초 기억력. 그 물고기들이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겠어요? 아마도 기억력 때문일 거예요. 도박한 사람들도 기억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 같아요. 우리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짧게 보면 비극이지만 길게 보면 희극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도박도 따고 잃고의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닥치면 좋은 일만 기억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을 산다고 하면은 나쁜 기억이 계속 쌓이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나쁜 일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를 다녀도 안 좋은 진상 손님을 만나거나 까다로운 상사나 아니면 거래처 사장님들을 만나서 힘든 일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보람된 일도 있겠죠. 그런데 그 나쁜 기억들이 기억 속에 가득하다면 살기가 힘들 거예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안 좋은 기억들, 또 그걸 해야 되니까요. 근데 운이 좋게도 우리는 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기억을 지울 수 있는,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술로 잊기도 하고, 아니면 잠을 자거나 휴식을 통해서, 혹은 여행을 통해서,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지우거나 조금씩 잊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박을 하면 이런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깁니다. 홀에 걸걸, 짜게 가지 말고 홀에 한 번 더 갈걸, 이 팀에 가지 말고 저 팀에 갈걸, 이 경기는 뺄걸. 그렇게 내가 잃었거나 틀렸을 때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죠. 이게 졌을 때만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맞았어도 후회하게 돼 있어요. 좀만 더 갈걸, 이 경기 내가 확신했는데 배팅을 좀 더 할걸, 그럼 더 먹었는데, 이런 후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따도 후회, 안 따도 후회, 이런 괴로움이 늘상 존재합니다. 도박을 하는 한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도박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느냐? 바로 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내일도 도박을 하고 내일 모레도 도박을 하려면 오늘 틀린 걸 빨리 잊고 자야 돼요. 더 좋은 것은 내가 지금 이 경기를 틀렸을 때 바로 다음 경기에 베팅을 하면 돼요. 바로 다음 경기에 베팅을 하면 그 순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괴로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아마 도박을 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 보이는 야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100만 원을 걸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내가 믿었던 투수가 1회에 말홈런을 맞고 강판합니다. 도박에 눈을 뜨이신 분들, 입문하신 분들, 초창기에 계신 분들은 이 경기를 아마 9회 말까지 가슴 졸이면서 보고 응원할 거예요. 근데 도박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경기 바로 버립니다. 왜냐면 다른 경기 분석해야 되거든요. 이 경기 잡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100만 원을 걸었으면은 이 100만 원을 잊으려면은 다른 경기에 100만 원 이상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딸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괴로웠던 그 경기가, 그 후회스러웠던 배팅이 잊혀집니다. 이런 식으로 서서히 내 자금이 말라가는 거예요. 내 도파민, 내 속에 있는 도파민을, 내 몸속에 있는 도파민을 충족시키고 내가 갖고 있는 괴로움을 잊으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습관적으로 지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엄청 자연스럽게 잊혀져요. 괴로움들이 자연스럽게 빨리 지워집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번 돈을 100만 원을 잃었으면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다음날 밥도 잘 안 넘어가고. 근데 이게 경력이 많아지고 이런 횟수가 잦아지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에 100만 원 있는 거 그냥 우습게 넘길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그 다음에 베팅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정말 쿨해져요. 뭐 경기 오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좀 재수가 없었다, 내일 더 좋은 경기 있으니까 내일 노리자, 내일도 꿀 경기가 있네, 이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위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도박을 더 하기 위한 그런 면죄부를 스스로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뭐냐? 일상생활도 함께 지워집니다. 참 신기한 게 이 지울 수 있는 능력까지는 좋았는데 지우면서 옆에 있는 것들도 같이 지워져요. 즉 머리가 나빠진다는 말입니다. 건망증이 엄청 심해져요. 이렇게 뭔가를 지우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다 보면은 내가 갖고 있던 다른 그 좋았던 기억들마저도 하나둘씩 자연스럽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도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크게 큰 자극들만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작은 기억들, 작은 추억들은 그게 아무리 좋았더라도 별로 뇌리에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상생활에 힘들 만큼 내가 알고 있던 지인들의 전화번호라든지 그 사람의 생일, 기념일, 심지어 이름까지도 가끔씩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심각하죠, 이건. 그래서 저도 정말 이게 치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책도 많이 보고 영상도 많이 찾아봤는데 도파민 부족에 의한 부작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함께 접목된 거죠. 베팅하면서 내가 괴로움을 잊으려고 했던 그런 습관들, 거기다가 도파민이 안 나왔을 때, 틀려서 도파민이 안 나왔을 때 겪는 그런 부작용, 바로 기억상실, 건방증까지 합쳐져가지고 아주 그냥 머리가 돌대가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괴로움입니다. 안 겪어보신 분들은 제 설명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디 거래처를 갔는데 거기 사장님 성함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거래처가 삼성인데 삼성 진짜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병철, 이건희, 와, 이병철, 이재용. 이 정도예요. 거짓말 같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처를 갔는데 사장님이 이재용 사장님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재용 사장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인사를 못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겪었던 이런 느낌입니다. 사람이 뭔가 이렇게 당황하거나 심하게 긴장하면은 기억이 가끔씩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무슨 브리핑을 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갑자기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준비했던 말들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긴장이 아니고 아주 편한 상태에서도 그냥 내 머리가 나빠져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일할 때 있어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인 거죠. 주문을 받았는데 주문 내용을 잊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그 아이디어를 집에 가서 생각하려니까 기억이 안 난다든지.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진다는 것은 일을 하는데도 엄청난 타격이 있을 뿐 아니라 내가 나중에 삶을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가가지고 멋있는 관광지들을 돌아다니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었어요. 근데 그때 도박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느 경기를 걸었고 결과가 어떻게 됐고 얼마를 땄고 잃었고, 이게 머릿속에 있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뭘 먹었고 뭘 했고 이런 기억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도박 중독자가 아닌 가족들이 연락 올 때가 있는데, 특히 여자친구분들이 남자친구분들에 대해서 사람이 변했다, 내 무슨 기념일도 못 챙긴다, 내 생일도 못 챙긴다, 도박에 빠져서 미친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도박에 빠져서 여자친구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머리가 나빠진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 안 해서 도박을 더 사랑해서 여러분을 잊은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도 옆에 두고 그 여자분 한 분밖에 없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기억력이 나빠지고 건망증이 생기고, 그래서 생일을 까먹고 기념일을 못 챙기는 거예요. 무섭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얘기 한 가지를 드리자면,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움되는 게 고스톱이라고. 그게 아무래도 고스톱 칠 때 패도 보고 손도 움직이고 하니까 게임하면서 뇌도 쓰고 이 손을 이용한 소근육이 발달해서 치매 방지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자료를 본 결과 도파민 부족이 바로 그 치매를 불러일으킨다고 한다면, 고스톱을 치는 것은 머리를 써서 또 소근육을 움직여서 그가 아니라 바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스톱을 치면서 점 10을 쳐도 따면서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치매가 미뤄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여러분은 점 10에 무슨 쾌락이 생기고 그게 기분이 좋아서 도파민이 나오겠냐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노인정에 계신 분들 사실 돈이라고는 벌 수 있는 방법이 자식들이 주는 용돈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패턴도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활동 범위도 적고. 그런데 그 안에서 고스톱을 친다는 것은 어쨌든 간에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점 10을 쳐서 몇백원 몇천원을 벌면은 어쨌든 간에 수익이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이 고스톱을 치는 게 어쩌면 그것도 도박이고, 도박을 통해서 도파민이 생성되기 때문에 치매를 방지한다고 생각해요.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책을 보고 영상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취지는 도박을 하자, 치매를 위해서 도박을 하자, 아닙니다. 반대예요. 도파민이 너무 도박 때문에 세게 나오다가 이 도파민이 안 나오면 거꾸로 치매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하지 말자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파민을 도박이 아닌 운동이나 무슨 자격증 혹은 무슨 진급이라든지 여행을 통한 자기 성찰 혹은 책을 읽으면서 자기 개발이라든지 깨달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도파민을 스스로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 치매, 건망증 이런 거 안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 도박 오래 해보세요.
돈 있는 건 기본이지만 돈은 어쨌든 간에 잃어도 다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강, 이 머리 나빠진 거는 다시 돌리기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그 소중했던 추억들, 기억들 한번 잊혀진다면 회복한다고 해도 그 지워진 기억들은 어떻게 살릴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힘들게 번 돈 갖다 바치고 우리가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여행들이라든지 좋았던 기억들, 추억들, 사람들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런 게 내 머릿속에서 도박하면서 하나하나씩 지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실 겁니까?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도 많은 시간을 도박 때문에 힘들어했고 또 아직도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지만 지금 당장 끊어야지 또 지금 안 하고 있어야지 미래가 보이고 앞이 보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분명하게 기억하시고요. 도박 끊는 행위, 단도하는 것 그것은 먼 미래를 갖고 먼 계획을 갖고 세우면 안 돼요.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1년 안에 10kg 뺀다 이렇게 하면은 평생 못 빼요. 한 달 안에 1kg 뺀다 혹은 일주일 안에 500g 줄인다 이런 식으로 살을 빼야지 너무 긴 목표를 갖고 큰 설정을 해버리면은 아무런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일로 미루기 때문이죠. 다이어트 내일부터 하자, 운동 내일부터 하자.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만 더 걸고 내일부터 하자. 평생 도박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끊으시려면 영상 지금 이 순간 바로 탈퇴하시고 탈퇴만으로 힘드시다면 모든 이 금융 관련된 것들은 가족이나 믿을 만한 분들에게 맡기시고 돈에 더 이상 속박되지 마시고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도박을 끊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하지만 가장 어려운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